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팽목항에서 확인될 수 있는 그 모습은 배가 이제 침몰 완전히 된 상태에서 그 선 미만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박준혜 기자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전히 배가 완전 침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 남아있는 겁니까? 네, 좌현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가요. 네. 지금 2시간 한 반 만에 네. 완전히 이제 침몰을 한 상태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상에서는 육안으로 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잠수부가 투입돼가지고 안을 이제 수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상황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가 초기까지만 해도 생존자가 다 있을 것 같고 전원 구조됐다는 것까지 경기교육청에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전달이 됐는데 실제는 좀 그렇지 않고 오락가락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 네. 정부가 발표할 때는 탑승자 숫자는 477명으로 발표가 됐었고요. 네. 그리고 구조자 그중에 368명이 구조가 됐고 네. 7명이 실종 상태다. 이렇게 오후 2시 반에 발표가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후 4시에 있었던 브리핑에서는 이 숫자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네. 탑승자 숫자가 459명으로 수정이 됐고요. 네. 특히 구조자 숫자가 368명에서 164명으로 줄어서 실종자 숫자가 107명에서 무려 29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293명의 안타까운 생명, 현재까지 실종 단계입니다. 그런데 초기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이게 뭐가 엔진이 터진 건가요? 아니면 암초에 긁힌 건가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네, 실내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네. 배 안쪽에서 꽝 하는 커다란 이제 충돌음이 들렸다.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예측되는 사고 네. 원인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네. 첫 번째는 안개를 지나가다가 암초를 못 보고 네. 부딪혀가지고 침몰됐다. 네. 이런 식의 지금 그 가정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조타 장치가 고장이 나서 내부 네. 폭발을 일으켜서 이제 침몰했다. 이런 현재 가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예. 근데 또 한 가지는 그 GPS 네. 자동 항법 장치가 요즘 최신 선박에는 전부 달려 있는데요. 이 네. 자동 항법 장치가 고장을 일으켜서 네. 선장이 배를 어디로 몰고 가고 운항하고 있는지 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 정말 안타까운 구조 장면입니다. 헬리콥터 구조 헬기에서 이 로프를 내려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장면 촬영된 모습인데 저렇게 절박한 상황 오늘 오전 내내 계속됐습니다. 자, 헬기의 프로펠러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구조에 스스로 어려움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몇몇 생명들은 이런 방식으로 구조했던 모습입니다. 네, 이 소방방재청에 촬영한 모습일 텐데요. 네, 지금 네. 해경, 해군은 당연하고요. 육군이나 공군까지 네. 인근 어선까지 총 동원돼서 현재 지금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럼 좀 아까 초기 상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얘기는 어떤 뜻인가요? 암초 쪽인가요? 그게 암초에 긁힐 때 배의 소리랑 그다음 엔진이 폭발할 때 소리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쏠리는 판단이 좀 있습니까? 사실 생존자의 입장에서는 워낙 네. 경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어떤 소리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가장 크게는 이쪽이 이제 암초지대라는 이제 발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외부 충격일 가능성도 높다고 보여지고요. 아니면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가능성처럼 내부에서 폭발했을 그런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학생들은 방 안에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와서 문을 열어줬다. 저런 진술도 나왔습니다만 사고 초기에는 일단 방에서 기다려라. 구명조끼는 지급하지만 방에서 기다려라. 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요. 네. 그 승객들의 이제 선내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네. 안내 방송에서는 꽝 하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승객들이 불안해하니까 일단 제자리에 가만히 있어라. 구명조끼는 입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방송이 나왔었고요. 이제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이제 내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제 나중에 침몰이 되고 11시쯤이 돼서야 이제 완전히 침몰하고 있으니까 바다로 뛰어내려라. 이런 식의 그 안내 방송이 나왔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네네. 또 일부 학생들 가운데서는 네. 그런 밖으로 뛰어내리라는 탈출 지시도 없었다. 네. 이런 증언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상황이라 현재로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도 팽목항의 1차 대피했던
그 조난자들 현재는 이제 목포나 다른 곳에 병원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 한국병원이 있는데 그곳에 박인호 원장님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전화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박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네. 그곳 그 한국병원에 모두 몇 분의 조난자가 현재 입원 치료 중인가요? 지금 18분이 오셨고요. 네. 그중에서 2분이 사망을 하셨고, 네. 지금 현재 입원해 계신 분 16분 입원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이요. 일단 네. 구조를 기다리면서 바다로 뛰어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수온이 네. 너무 차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 생존해 있는 16분의 환자들 그분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어차피 크게 있는 것보다는 일단 많이 어떤 그런 상황 때문에 네. 두려워하는 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스트레스 호소한다는 게 가령 어떤 말씀을 환자들이 하시나요? 그게 이제 많이 불안해라 하고, 네. 지금 이렇게 지금 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어떻게 보면은 못 믿으라 하고, 네. 약간 그런 사고에 대해서 걱정이나 정신적으로도 네. 많이 안절부절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말하는 거죠. 네, 자, 그럼 현재 생존을 해서 지금 치료를 받는 분들 가운데서는 몇 분은 이제 많이 회복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사고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그저 이제 사고 상황을 말을 하신 분인데 대부분 경우에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정황을 말을 하는 것보다 네. 갑작스럽게 이게 배가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밖으로 나오는 분보다 네. 배에서 못 나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갑자기 배가 기울어져서 생각보다 예. 나오지 못한 분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점이 저희가 가장 우려되는 모습인데요. 현재 그러면 안타깝게 두 분은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만 생존해 계신 그 16번의 조난자들은 건강은 양호한가요? 대부분 그래도 아주 생명이 위험하실 정도로 그런 분들은 없으시고요. 네. 4분이 중상이고 12분이 경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16분은 뭐 특별하게 생명이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박 선생님께서 전문 의시니까 지금 이제 네. 저희는 아직 사망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되어 있는 분들이 저온 현상에 의해서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현 상황에서 만약에 바다에 있거나 배 안에 있다면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안타깝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들 지금 시간까지도 배 안에 있다면 아마 생존해 계신 분은 없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입니다. 아, 그만큼 바닷물이 찼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안에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있으시고 계속 또 이렇게 그 물을 흡입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배가 갑자기 기울어지면서 중상을 입으신 4분이라면 골절을 당했거나 몸이 어디 찢어졌거나 예, 그런 상황이신 거겠네요. 예, 허리 쪽 골절하신 분하고 3분은 다 이제 네. 가슴 쪽 늑골골, 갈비뼈 골절이 있습니다. 네. 자, 이 진단 치료 상황만 봐도 그 당시 사고가 나던 초기에 배가 기울어지면서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 세월호 안에서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호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16분의 이 귀한 삶 그리고 치료 잘 해주셔가지고 그 시기에 정상적인 생활 하시는데 꼭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침몰 초기 상황 정확하게 파악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아직 이제 사건 발생한 지 한 10시간여가 채 안 된 상황인데 몇 가지 궁금한 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게 다도해, 그러니까 섬이 많은 지역이라 그런지 항로를 이탈한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굉장히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항로 이탈한 겁니까? 지금 항로 이탈 여부는 정확하게 네.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해운사 쪽에서는 평소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얘기도 지금 사고 지점을 보면 평소 운항한 항로를 이탈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 6,800톤급의 이 대형 선박이 이렇게 섬이 많은 지역을 굳이 운항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네. 이런 데 의문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개 때문에 이 배가 2시간 늦게 출항을 하는 바람에 네. 선장이 도착 네. 시간을 좀 당기기 위해서 네. 단거리를 찾아서 항로를 이탈을 해서 운항한 것 아니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좀 사고 해역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서울 대한민국으로 보면 이 다도해 이쪽 지역인데요. 저희가 그냥 이 지도만 봐도 사고 지점 주변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거기 때문에 북에서 남으로 내려왔을 텐데 섬이 정말 많네요. 그렇습니다. 수심도 굉장히 얕을 것 같고요. 네. 네. 수심이 약 40m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깊지 않은 바다죠. 네, 저희가 지금 보니까 길이가 한 120m쯤 되는 배에 그렇습니다. 저 폭이 한 20m가 넘는다고 하니까 이 40m라면 뭐 정상적으로 암초가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해역을 지나쳐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이 세월호가 항로를 이탈한 건 아니다.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항로 이탈 여부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오늘 뭐 전국이 다 구름과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만 출항을 했던 인천이나 도착하는 제주나 이 해역에 안개가 굉장히 짙었다. 그런 지적이 있던데 그건 사실 맞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가 네. 어제 오후 7시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안개 때문에 시야거리가 확보가 되지가 않아서 네. 2시간가량 출항이 늦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2시간 출항할 당시에는 안개주의보가 해제돼 있어서 네. 선박을 운항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개주의보가 해제가 난 다음에 출항을 했고 네. 사고가 날 당시에는 기상청에 따르면 사고 지역에 안개는 그렇게 짙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그 인천 해운항만청이 발표한 그 상황을 좀 저희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 궁금증 가운데 짙은 안개 속에서 왜 출항했을까 했는데요. 어제 이 배는 6시 30분에 원래 매주 화요일 날 떠나는 배이기 때문에 출발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9시경에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9시까지니까 2시간 30분 정도 이제 출항이 지연됐던 건데 그렇습니다. 안개가 아니지 인천 지역에 거친 다음에 떠났다는 거죠? 네, 안개주의보가 해제가 난 다음에 네. 출항 허가를 받고 출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고 나던 오늘 아침 상황의 다도해 지역, 진도 앞바다 지역은 안개가 어땠습니까?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은 네. 사고 지역에 네.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약 20km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 아주 청명한 날씨에 가시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니까 네네. 선박을 운항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문제가 됐던 것, 어제 8시 35분에 해무에 따른 시정주의보가 있었는데 그게 8시 35분에 해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해제된 이후에 정상적으로 출항 허가를 받아서 오후 9시경에 출항했다. 일단 출발할 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확인된 거로는 14개 여객선이나 화물선이 정상적으로 그제 해역을 다녔다고 하니까 사고 해역도 안개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점점 더 미스테리 같은데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구명정이 없었다는 의문을 내놓는 분이 있는데요. 이 세월호에는 구명정이 있었습니까? 구명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네. 사고 당시에 네. 사고 현장을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볼 때 선박에 구명정이 잘 보이지가 않았었습니다. 그거는 네. 아마도 이미 카메라가 사고 현장에 네. 접근할 당시에는 배가 상당히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구명정이 바다로 떨어졌거나 네. 아니면은 촬영 카메라에 잡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구명정이 있었다고 생존자들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네. 조리실에 있다가 구조가 된 한 조리원에 따르면 4층에 있었던 그 구명정을 내려서 구명정을 타고 탈출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 구명정을 끌어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증언으로 보면은 구명정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 밑에 쪽에 보면 배가 접근했는데 저 배는 구명정은 아닌 거죠? 저 배는 아마 구조대의 구명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지금 배가 심하게 기울어진 채 물에 반쯤 잠겨 있는 오늘 오전 점심때쯤 상황인데 여러 가지 종류의 배가 접근합니다만 역시 이 세월호에 붙어 있던 구명정은 아닌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배가 저희가 네. 이제 외곽에서 보면 저게 서서히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실제 저 안은 아비 교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학생들도 몸을 가누지 못해서 뭐든 좀 붙들고 이렇게 몸을 가누어야 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럼 아까 저희가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일단 사고 초기에 쿵 소리가 난 직후에는 일단 그 자리에 머물러 달라는 안내 방송이 있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사안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네, 이거는 뭐 아직 정확히 나오진 않은 조사 결과지만요. 네, 네. 네, 개인적인 관측으로는 이제 사고가 꽝 소리가 난 직후에 이제 바로 이제 대피해라 이런 네. 안내 방송이 나오지 않고 구명조끼는 줄 테니까 일단 입고 있고 네.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많이 기울어진 다음에야 탈출 지시 안내 방송을 내렸다는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것에 대한 뭐 관측으로는 당시 이제 선박 관계자가 네. 침몰할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초기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배가 이제 많이 기울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는 거의 전복도에 거의 완전 침몰을 앞둔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 근처에 있던 해경이나 군함이 접근을 해 선체로 버텼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이제 배가 기울어지면요 안쪽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구조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침몰되는 그 속도를 늦추려고 한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각, 특히 이번에는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제주도 여행을 나섰다 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천상철 차장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두 분이잖아요. 네. 어떤 분들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제일 먼저 아침에 발견된 분이 선사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으로요. 박지영 씨, 27살의 박지영 씨인데요. 네. 지금 진도 한국병원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네. 박지영 씨의 지금 하는 일은 아마 선내에서 안내 방송을 맡은 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먼저 시신이 발견돼서 참 네.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됐고요. 그 네. 이후에 이제 오후에 들어서 시신의 확인이 신원이 미상인 남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네. 확인 결과 단원고 2학년 이번에 수학여행을 떠났던 2학년 17살의 정차웅 군으로 네. 확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네. 교육청에서 정차웅 군의 이름이 나오면서 이게 정말 확인된 것이냐, 학생이 맞느냐 논란이 많았었는데 한 네. 시간 뒤쯤에 이 안전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습니다. 현재까지는 2명의 안타까운 이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네, 459분이 탑승한 배에서 구조된 분들이 164분입니다. 아직 200명이 넘는 거의 300분에 가까운 분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현재 실종 단계죠. 그 작은 어선에 구조가 됐거나 그래서 다른 곳에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도 꽤 높기 때문에 저 많은 숫자가 다 실종됐다고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까지 신원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분들 모두 293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 중에 혹시 네. 배가 너무 네. 낡아서 혹시 문제가 생긴 건 아니냐 이런 또 질문을 하시는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네. 확인을 해봤더니 이 배는 94년에 건조가 된 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90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가장 큰 페리호인데요. 이게 네. 카페리호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도 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배고요. 네. 길이가 140m고 폭이 22m니까 네. 사람 엄청나게 많이 싣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배인데요. 이게 20년 전에 건조가 돼서 주로 일본에서 여객선으로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18년 동안 일본에서 다니다가 네. 2012년도 3월 달에, 2012년 10월 달에 국내에 도입이 돼서 작년 3월 달에 인천에서 제주 첫 출항을 한 네. 사실 20년 정도면 비교적 깨끗한 새 배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에 혹시 문제가 물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배에 어떤 그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좀 배가 네. 연식이 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안타까운 사실 오전에 조난과 침몰 소식이 있었던 이후에 구조가 생각보다 빨리 진척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 그 가족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다니는 학생 아버지를 인터뷰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안타까우실지요. 저희가 이 음성 듣고 그 가족들의 안타까움 그리고 국민들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배가 누가 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규칙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배를 출항을 한다라고 지금 저기 어제 문제에서. 그 이유는 사실 우리도 그 이유는 우리도 몰라요, 지금 내용을. 배가 원래 출항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어제 기상학화로. 근데 배가 출항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그럼 이제 배를 탔다가 못 떠난다고 배가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출항을 못할 것 같다고 어제 그런 전화가 왔었어요, 아들한테. 몇 시쯤에 왔습니까? 여기 우리 마누라가 통화를 했잖아요, 어제. 아들 출항에 못 갈 수도 있어. 날씨가 안 좋아서. 출발하기 전에. 그렇지, 출발 전이지. 오늘 출항을 못할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는데 이 배가 지금 출항이 된 거라고, 이게. 네, 머리를 짧게 자른 그 남성 다른 고등학교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일단 사망한 학생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아버지가 이 학생이 조난 상태인지 아니면 구조가 확인이 됐는지 아직 저희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네, 구조된 학생의 아버지라군요. 일단은 좀 한시름 놓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아들의 친구들이 수없이 실종 상황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때문에 저 아버지의 마음도 편치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일단 신고한 것도 사실 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서 그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신고가 늦게 됐고 학교에서도 늑장 통보를 해주는 바람에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렸다는 보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까 저희 속보 자막으로 잠깐 전해드렸지만 일부 학생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스마트폰을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은 안에 타고 있었는데 침몰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외부 언론을 통해서 접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뭔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세월호의 상황을 그 배에 타고 있는 학생들보다는 그 안에 있는 분들보다는 외부의 보도를 통해 이 배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게 됐었다. 그런 속보 자막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우리 천 차장 얘기한 대로 탑승 학생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고 아버지가 신고를 했다. 그리고 신고가 접수된 시간이 오전 8시 58분입니다. 그런데 근처 해역에 있던 어민들의 증언이 이런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이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자기가 그 배가 멈춰서 있는 거를 목격을 했다. 세월호가 멈춰 서 있더라? 그렇습니다. 오전 7시에서 7시 반 사이쯤 그 배가 멈춰서 있어서 왜 저렇게 큰 배가 저기에 멈춰서 있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탑승 학생의 아버지가 신고하기 훨씬 이전에 1시간 이상 이전에 이미 사고를 당한 게 아니냐. 그래서 늑장 신고 때문에 더 큰 희생을 불러온 게 아니겠느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의 늑장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학교 측에 이제 선박이 제대로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 좀 이상한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측에 전달된 게 8시 오전 10분이라고 해요. 8시 10분이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학부모들한테 지금 그 배가 지금 이상하다. 자녀들이 탄 이런 문자를 처음으로 알린 거는 1시간이 더 넘은 1시간 반이 더 지나서야 문자식으로 알려서 이제 학부모들도 왜 이렇게 늦게 늑장 안일하게 대응하냐 이런 식의 지금 그런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을 제주도에 수학여행 보낸 뒤 이런 조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들의 마음 오죽하겠습니까? 어쨌건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고깃배도 다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해경과 여러 가지 군의 함정까지 동원해서 초기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만 생각만큼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실종 상태에 있는 이분들의 신원 확인이고 추가 구조입니다. 하지만 배 상황, 현지 다도해 상황의 그 수심과 유속 그리고 시계가 별로 좋지 않아 쉽지 않다는 소식, 좀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해군 함장이었던 김태준 전 함장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 배 상황 관련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유속이 빠르다는 것, 시야가 안 좋다는 것, 저희가 천안함 때 4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경험했습니다만 내부에서 볼 때 구조가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유속이 빠를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잠수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배에 접근을 해서 생존자를 구조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바닷물의 흐름이 그걸 방해를 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배에 접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현지 구조대의 말에 따르면은 오후 7시가 지나면 배에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유속이 빨라지기 때문에 구조 작업이 중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때문에 293명의 실종자가 그 생존 여부가 매우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사고 해역은 이제 수심이 30m가 조금 넘고 또 수중의 시야가 거의 20cm밖에 안 된다 그래요. 천안함 사건 때 기억하시죠? 한주호 준이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때는 수중 시야가 50cm였는데 지금은 20cm. 그야말로 그렇게 탁한 모래가 섞인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구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구조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늦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네. 아무래도 생존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문제거든요. 저희 지금 이 바닷물 온도가 현재 10도씨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10도씨 정도에서 아주 건강한 사람이 네. 한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네.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한 3시간 정도를 견딜 수가 있고 네. 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은 1시간 정도면 네. 저체온증과 심장마비에 걸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날수록 희생자가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저체온증, 저희가 건강한 사람 10도, 12도 정도의 바닷물 온도라면 정말 몇 시간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강재현 교수를 저희가 전화로 인터뷰했는데요. 그 말씀 들으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수온이 11도에서 12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차가운 건가요? 일반 기온이 그 정도 기온이라면 뭐 약간 쌀쌀하지만 그 생활에 문제가 없는 온도일 겁니다. 네. 하지만 몸이 그 물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이제 수온이 10도 전후가 된다면 네. 심각한 저체온증을 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그 정도 수온에선 얼마나 생존할 수 있을까요? 외부의 연구를 보면은 예를 들어 섭씨 10도씨 정도의 물에 빠지면은 뭐 1시간 만에도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저체온증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위험 요인은 없나요? 이 사고 상황에서 어떤 부상을 입거나 정신을 잃거나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취약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하나 만약에 전복된 배 안에 침몰된 배 안에 갇혀 있는 학생들이라면 저체온증 말고도 사실은 그 안에서의 저산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결과가 그런 수가 있을 듯합니다. 네. 건강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근데 개인차에 따라서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은 없나요? 평균적으로는 지금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넘긴 건 사실인데, 그리고 한창 때의 젊은 학생이고 또 지금 구명조끼를 잘 입고 어떤 곳으로 다행히 대피해 있다던가 적절한 자신의 방어 조치를 한 학생들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긴 합니다. 네, 자, 일단 저체온도 문제고 또 배 안에 남아있을 경우라도 일단 바다 안으로 가라앉긴 했습니다만 선체에 남아있는 산소가 있잖아요. 저도 4년 전 천안함 폭침 사건 때 기억하는데 그 마의 72시간, 그 시간 내에 구조가 되지 않으면 산소 부족을 겪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신라 같은 가능성, 그 희망만큼은 놓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체온증 그리고 산소 부족 이 두 가지를 강재현 박사께서 좀 강조해 주셨는데요. 자, 잠시 후에 안전행정부 장관이 구조 현황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늘 오전 내내 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좀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5시 10분에 네. 그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서 네. 관계자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지금 5시면 해가 지게 될 텐데 네. 한 사람이라도 더 빨리 구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지금 구조가 안 된 부모님들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데 그 부모님들 진도로 향했다는데 진도에 도착하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5시 30분 정도에 그 현장을 떴는데요. 내일 하기로 했던 공공기관장 워크숍까지 취소해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에 좀 더 최선을 다해달라고 계속해서 당부를 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좀 굉장히 공허하게 때로 느껴지는 게 네. 안전행정부잖아요. 네. 근데 아까 2시 반 브리핑 내용 들으셨습니까? 내용인즉슨 해경이랑 지금 현재 상황이 파악이 안 되니 파악이 되는 대로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침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어린
학생들이 아깝게 목숨을 잃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피해 상황조차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일원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국민 한 사람으로서 너무 화가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년 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국민 행복을 집권할 때 가장 중시하겠다. 그 행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일부터 시작된다는 것, 대통령 취임하는 과정에 여러 번 강조했었는데,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자, 과연 이 초기 대응이 어땠을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 속에 직접 타고 있던 분들은 이 학생을 포함해서 지금 배는 멈췄고 기울기 시작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배 타고 있던 학생의 설명을 통해 초기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침몰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았어요? 물이 차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엄마한테 무서워서 그러니까 전화하는데 그 인터넷에 보니까 저희가 떴더라고요. 근데 침몰 중이라고 뜬 거예요. 근데 저희 잠깐 기울어진 줄 알았는데 침몰 중이라는 걸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서 그때 알고 그 다음에 다시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물이 차니까 그때. 네. 방송에서 뭐 배가 뭐 침몰됐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해줬어도 너무 늦게 해줘서 저희가 헬기 소리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방송 나오는 거. 방송 자체. 네. 네, 저렇게 이제 초기에는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외부의 소식을 통해서 듣는 것, 뭐 그런 상황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사망한 그 박지원 씨, 박지원 씨는 이제 마지막 배에 남아서 박지영 씨요. 예. 네, 안내 방송을 하면서 이 배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네. 어떤 역할을 했던 겁니까? 지금 현재 증언은 좀 엇갈립니다. 바로 이제 바다로 구명조끼를 입은 분들은 뛰어내려서 일단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했다는 학생도 있고, 네. 또 그런 방송은 전혀 없었고, 일단 대기해라. 네. 이렇게 말을 했다는 학생들의 증언도 있기 때문에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배가 기울고 있었고, 또 신고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안내 방송에 나갔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있는 박지영 씨가 한 몫을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선내에서 발견된 안타까운 희생이었지만 이 박지영 씨가 분명히 한 명의 더 생존자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애쓰지 않았을까 그런 네.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이제 있겠습니다. 박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3층 매점이 있었던 곳에 네. 20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제 그 생존자들의 증언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겁에 질려 하니까 이렇게 잠깐만요.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막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었는데 이 사고 해역에서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추가로 인양했다고 합니다. 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만약에 오늘 세월호 탑승자였다면 희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추가로 인양됐다는 걸 봐서는 네. 바닷물 속에서 네. 혹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선 내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 것이고 네. 또 구명조끼를 입은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바닷물로 뛰어들었는데 결국은 구조하지 못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희생자가 발생한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지영 씨의 역할도 네. 일단 저 이야기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 직접 현장을 가보고 상황을 쭉 파악을 하고 관련되는 기관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현지에서 당부를 하고 조금 전 5시 20분경에 올라왔습니다. 중대본부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해야 될 역할은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색 활동이라든지 구조자 또 그 다음에 부상당한 사람 또 가족들 이런 문제를 차질 없이 잘 뒷바라지하는 것이 저희 중대본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좀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현재 164명이 확정적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조금 전에 한 명이 더 늘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선사 직원 여성 1명, 그 다음에 단원고 2학년 학생 1명, 그리고 아직 신원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은 남자로서 학생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사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학생으로 신분이 확인된, 이름과 신분이 확인된 사람은 정확히 78명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은 가족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현지에서 계속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복이 됩니다만 현재 간단한 찰과상부터 해서 좀 심한 정도까지 부상당한 사람은 모두 55명이 현지 병원에 분산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은 가벼운 경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부상은 입지 않아도 지금 현재 진도체육관에 구조된 분들이 거기에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6시 40분쯤 돼서 서해 해경청장, 지방해경청장이 앞으로 구조와 수색 계획에 대해서 상세히 현지에서 브리핑을 할 겁니다. 앞으로 수색 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해경에서 일괄해서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이외의 사항은 중대본에서 일괄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잠수 인력은 모두 178명이 동원이 돼서 그중에 해경은 118명, 해군은 42명, 경찰이 18명 해서 현재 침몰된 배 주변에서 수색 작업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5시 정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조류의 속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6시 30분에서 7시 정도면 썰물과 밀물이 교차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사항은 조금 있다가 서해 해경청장이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특수장비 관련해서 선체 인양을 위한 대형 크레인이 모두 석 대가 동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크레인 자체는 지금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최종적으로 내일 모레 제일 빠른 것은 아침 6시, 늦어도 그날 저녁까지는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선내 지금 잔류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인명에 대해서는 구조 및 수색 활동을 현지 해경이 조금 후에 발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확인 여부가 알려지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가족들이 굉장히 애탄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전남도와 교육부에서 현지의 장관과 지사가 같이 이 가족들을 위무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한테 세밀하게 필요한 것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자와 생존자는 확인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한테 즉시 발표를 할 겁니다. 국무총리께서 지금 해외 순방을 가셨다가 오늘 저녁에 귀국을 하십니다. 그래서 무안공항에 10시경에 도착을 하시면은 관련 부처 장관들과 긴급 회의를 현지에서 할 예정이고 내일 아침 8시에는 그거 이어서 제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들하고 여기에 대한 수습 여러 가지 계획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까 대통령께서도 중대본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아내고 반드시 생사 여부를 확인해서 최선을 다해서 구조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가족분들에 대해서도 위무 활동과 또 필요한 것을 전 부처가 또 전 공무원이 동원이 돼서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브리핑과 관련하여 한 서너 분의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SBS 정영택입니다. 먼저 그 브리핑 관련된 숫자를 좀 확인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사망자가 1명이 늘었잖아요. 그럼 이게 실종자 수가 292명으로 주는 건지 요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생으로 확인된 게 78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구조자 중에 78명을 말씀하시는 건지 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아까 4시 이후에 그 구조자 숫자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 말은 그러면 그 어선에 있다던가 아니면 주변 섬에 대피가 돼서 추가로 확인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지 그 세 가지 정도 질문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사항은 확인해서 나한테 좀 알려주시고 그 두 번째 질문은 구조된 사람들 중에 학생으로 판명된 사람들의 명단이 78명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선체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또 저희들이 얘기를 처음에 듣기로는 지나가던 어선에 의해서 구조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인명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번에 조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제3, 제4 확인해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직 확인이 안 돼. 그냥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을 지금 해가지고 확인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정확하지 못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예단을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지만은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고요. 추가 사망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와 수색 관련은 6시 40분에 해경청이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얘기하는 구조자 문제도 거기에 같이 얘기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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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서 나온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숫자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예. 그 집계를 할 때 해경에서 우리들한테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집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숫자가 전제 해경으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받은 숫자입니다. 예. 예. 454명 그것이 최종 우리가 확인한 거죠. 지금 저희가 얘기한 그 숫자가 한 3명 정도 차이 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수 측의 주장이 또 엇갈려서 예, 그래서 현지에서 해경에서 구조하고 수색을 하면서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앞으로 두 분만 더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저 이수아의 김정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심이 30m 이상, 수심이 30m 이상일 경우에는 산소통만으로는 구조가 어렵고 제호흡기라는. 네,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제 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봤습니다.